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중요 의원 감사합니다. 예,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유영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란 말로 대변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 1일 이 대통령께서 202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기본 취지는 장관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은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 9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팹 10기를 건설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공급인 건 장관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혹시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필요한 반도체 팹 10기에 대한 전력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합해서 15기가 정도. 그렇습니다. 원자로 15개 정도의 분량의 전력입니다. 구체로 보면 이제 삼성 반도체 6기 팹에 9기가와트, SK 하이닉스 4개 반도체 팹에 6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5.5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의 이제 전력과 용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공급 계획을 보면 9기가와트가 필요한 삼성의 보면요, 3기가와트는 한전가 전력 공급이 되어 있고 3기가와트는 LNG 발전소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계획돼 맞습니까? 네, 삼성은 우선 1차로 그렇게 돼 있죠. LNG를 먼저 공급하고 2차부터는 이제 고압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3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확보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차로 먼저 확보는 되어 있고요. 2차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자, SK 하이닉스는 3기가는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3기가는 이제 지방도 318호 지방도를 확충하면서 그다음 하부 공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이제 이 전력안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기를 송전받으려면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거리 송전 경우에는 전압이 떨어져서 정전의 효과 위험성도 그보다 큰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장관 잘 아시다시피 밀양 사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밀양 송전탑,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양 주민과 한전과의 격화된 시위로 2분이 사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서해안 근역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을 시키려면 호남을 통해서 충청도를 통해서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고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실까요? 작년 12월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국 조직이 출범할 만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소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안성과 하남에서 시의회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송전탑이 설치가 되지 않고 송전탑 개설이 되지 않으면 전력 송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폐배 공장은 완성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송전망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주민 의견 수렴도 보다 철저히 하고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고요. 보상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LNG 발전소에서 3기가와트를 이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는 RE100 소위 말 RE100 재생에너지 RE100이나 2050년 탄소 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 생각하실 때 LNG 발전소가 이 정부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LNG 발전소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LNG 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 내지 수소 전소로 바꿔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LNG 발전의 탄소 발생량이 1kW당 LNG는 490g입니다. 석탄 발전소 810g보다 적지만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에 그 12월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도 결국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선 석탄을 먼저 퇴출하고 그다음에 LNG는 비상용 전원으로 그러면은 지금 장관 말씀대로 3기가와트 LNG 발전소를 우선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퇴출시킨다 그랬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게 탄소 중립화에 맞지도 않고 정부 규제와 맞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RE100도 맞지 않으면은 이 계획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지 않았습니까? LNG 발전소는 그 발전의 특성상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돌리다가 그린 수소나 핑크 수소를 싸게 생산해서 수소 발전으로 전환하면 LNG 발전소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전환이 쉬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린 수소가 좀 비싸서 알겠습니다. 에러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용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강 경기 남부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용수는 한강 수교에서 끌어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소양강 충순댐에서 흘러보낸 용수를 팔당댐이나 여주보에서 받아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루 여유량은 8만 톤 정도로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가 133만 톤으로 추계되는 걸 언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제가 알기는 2034년까지 이제 2조 2천억을 들여서 용수 관로를 개설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자, 이 계획이 맞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수도권의 생활용수나 또는 공업용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드린 지금 팔당 치수당을 치수로 쓰는 지자체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개입니다. 네. 24개에 1,400만 명이 생활 공급 또는 공장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지난 9월 7일입니다. 아까도 좀 동료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수도권에 총 135만 원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36만 5천 호, 빼면 98만 5천 호가 남습니다.
혹시 이 98만 5천의 생활용수에 일일 용수 필요한 용수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미처 추계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수는 없어 갖고요. 서울물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주택 공급 98만 5천호의 생활용수가 공급되려 그러면 56만 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추계대로 용수 관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에 135만 호가 공급되면 생활용수가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반도체 용수 공급은 저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한 그래서 가지 더 일부는 말씀. 예, 저 하수도를 재활용.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방수 하우스 재활용하는 게 12만 톤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보실까요? 이게 저희랑 이제 경쟁 관계 있는 대만 TSMC 기업의 반도체 팹 분산도입니다. 저게 보면은 신주과학단지에서 타이중에 집중하지 않고 신주 가오슝까지 277km를 거쳐서 서해안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반도체 리피더스도 홋카이도에 이 반도체 팹을 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엑스팹이나 미국 마이크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장관이 이렇게 반도체 팹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 안보 차원이나 지진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설비를 24시간 동안 가동에 대한 반도체 공장은 장관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나 또는 뭐 전쟁 이런 데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가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인에 지금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정부가 추정한 대로 수도권 일극체제도 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같이 가려면 이 반도체를 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력이나 또는 용수나 입지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데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원전의 절반이 13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음으로 수계가 풍부한 것이 낙동강 수계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운송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TK 신공항이 개척되었고 신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와 군위를 거쳐서 대구 경북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이나 SK 측에서도 지난 정부의 말을 믿고 이 산단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 과연 전력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가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장관께 말씀드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의 문제는 비단 대구 경북의 문제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의 대구 경북을 비롯한 남북권 분산, 저는 호남도 되고 충청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말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지산지소 원칙에 저는 부합된다고 보고요. 또 지방 투자를 강화하거나 지방 주도 성장을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총리 산하에 이 TF팀을 만들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한 게 저보다 센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단의 지방 이전은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가 해결되고 송전선 건설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리백의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도 완화가 용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 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각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